1976년 서울 구로공단.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장 기숙사 복도에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 그 사이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철수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작은 검은색 물건을 꺼냈어요. 비퍼.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시절엔 이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도 자유롭지 못하던 시대, 이 작은 기계 하나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창이었죠. 특히 노동자들에겐 서로를 지키는 생명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삐, 삐, 삐. 진동과 함께 작은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철수는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어두운 복도 불빛 아래서 그 글씨는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파업 동참. 오늘 밤 결의 모임. 그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컸어요.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메시지가 누군가의 손을 거쳐왔다는 것을. 1970년대 정부는 모든 통신을 감시했어요. 비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파업, 노조, 집회 같은 단어들은 자동으로 검열 대상이었죠. 시스템은 그 단어들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다른 글자로 바꿔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집에서 아이를 재우던 아내 영희도 비퍼를 확인했어요.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화면에 뜬 글자는 달랐어요. 파업 포기. 오늘 밤 배신 모임. 영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배신 모임이라니 무슨 뜻이지? 불안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녀는 비퍼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 남편 번호였어요. 하지만 이 메시지는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늘 동료들을 지키려 했는데 왜 갑자기 포기한다는 걸까요? 왜 배신이라는 단어를 쓴 걸까요? 영희는 비퍼를 꽉 쥐었어요. 설마 당신이? 철수는 기숙사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면 세상이 들어줄 거야.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그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한 줄의 오타가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복도 끝에서 형광등이 마지막으로 한번 깜빡이더니 꺼져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퍼의 불빛만이 작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은 희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파멸의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장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계 소리와 함께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철수가 작업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따가웠어요.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은 눈빛들이었죠. 왔네, 배신자.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철수는 걸음을 멈췄어요. 뭐라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릴 뿐이었어요. 옆자리에 앉던 김형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앉으려 하면 사람들은 자리를 옮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철수는 가장 친하던 동료 준호를 붙잡았어요.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형, 어젯밤 왜 안 왔어? 무슨 소리야? 난 갔었는데. 거짓말 마. 형이 보낸 메시지 다들 봤어. 파업 포기 배신 모임이라고. 철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야, 난 그런 메시지 보낸 적 없어. 내가 보낸 건 파업 동참이었다고.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형 비퍼에서 온 거 맞잖아. 철수는 주머니에서 비퍼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메시지엔 분명 동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봐, 여기 이렇게. 하지만 준호는 자기 비퍼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발신자. 하지만 내용은 달랐어요. 포기와 배신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철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 같은 메시지를 보냈는데 왜 다르게 전달된 걸까요? 철수 형, 당신 때문에 어젯밤 모임이 다 틀어졌어. 누군가 밀고 했다는 소문에 반은 안 왔고 온 사람들도 의심하느라 제대로 얘기도 못했어.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형, 정말 실망이야. 그는 등을 돌려 가버렸어요. 철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비퍼가 떨렸어요. 아니, 손이 떨리는 건지 비퍼가 떨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퇴근 후 철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자 집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내도 아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비퍼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다가가 화면을 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해고됐어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친정으로 갑니다. 보낸 이는 0이었습니다. 철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으며 비퍼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비퍼에서 삐, 삐 소리가 났지만 그는 줍지 않았어요. 그날 밤 그는 비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엔 아무것도 뜨지 않았어요. 배터리가 다 된 건지 아니면 더 이상 누구도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건지. 철수는 비퍼의 전원을 껐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꺼지는 순간 그의 세상도 함께 어두워졌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철수가 일하던 공장은 결국 문을 닫았어요. 노동운동 주모자들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정부는 공장 전체를 폐쇄시켰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죠.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 한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바로 철수였어요. 배신자 철수 때문이야.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거리에서 술집에서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어디를 가든 따가운 시선이 따라왔으니까요. 그는 작은 쪽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세상 소리가 들렸지만 그에겐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새벽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수 씨 나와요. 조사할 게 있어. 경찰이었습니다. 철수는 체포됐어요. 노동운동 주모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배신자로 몰렸는데 정작 국가는 그를 운동의 중심 인물로 봤으니까요. 조사실은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그의 얼굴을 비췄고 맞은편엔 2명의 수사관이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봐요. 당신 이름이 제일 위에 있어. 노동운동 주동자 철수. 수사관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당신이 보낸 비퍼 메시지도 증거로 남아있고.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메시지요? 파업 동참 결의 모임. 이거 당신이 보낸 거 맞지? 철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왜 문제죠? 노동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게 죄인가요? 수사관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권리? 당신은 공장을 망쳤어. 수백 명을 실업자로 만들었지. 철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내가 망친 게 아니에요. 검열 때문에 메시지가 바뀌었고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난 배신한 적 없어요. 검열이 메시지를 바꿨다고? 수사관은 비웃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믿겠어. 당신 동료들도 안 믿던데.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오타였어요. 시스템 오류였다고요. 내가 보낸 건 동참이었는데 누군가에겐 포기로 전달됐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여기서 몇 년 있게 될 거야. 그동안 잘 생각해봐. 철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 한 줄이 내 모든 걸 무너뜨렸구나. 독방으로 끌려가는 복도. 철수는 뒤돌아봤습니다. 조사실 문 너머로 책상 위에 놓인 비퍼 하나가 보였어요. 자신의 비퍼였습니다. 화면엔 아직도 그 메시지가 남아 있었죠. 파업 동참. 오늘 밤 결의 모임. 하지만 그 글자들은 이제 그에게 희망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감방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그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영희야 너는 알아? 내가 정말 배신한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메시지를 끝까지 저장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언젠가 그 진실을 밝혀낼 거라는 것을. 10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민주화의 바람이 불던 그의 가을, 철수는 교도소 철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비퍼 하나가 쥐어져 있었죠. 10년 전 압수당했던 그 물건이 이제야 그에게 돌아온 겁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작은 기계를 들여다봤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는 누렇게 변색됐고 액정 화면엔 금이가 있었지만 그에겐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이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물건이었으니까요. 영희의 주소를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다만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멀리 떠났고 그녀는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죠. 문을 두드렸을 때 영희는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서로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비퍼를 꺼내 보였습니다. 영희는 그 물건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당신이 정말로 배신한 줄 알았어요. 그 메시지를 저는 괜찮아요. 철수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그게 검열됐다는 걸, 우리가 주고받던 모든 메시지가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걸. 그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 덕에 난 진짜로 싸웠으니까요.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당신을 의심했어요.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등을 돌렸죠. 철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제 알잖아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였다는 걸. 그는 비퍼의 스위치를 켰습니다. 기적처럼 낡은 기계가 다시 작동했어요. 그리고 화면에 한 줄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파업 동참. 사랑을 지켜라. 영희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출소하기 전날 밤 교도관이 몰래 저장해준 거예요. 당신이 5년 전부터 매달 면회 신청을 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다 거절당했지만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세탁소 안으로 저녁 햇살이 비껴 들어왔고 먼지가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10년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비퍼를 품에 안고 창밖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글 한 줄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 한 줄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도. 그로부터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다시 함께 살지는 않았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서로의 삶은 이미 다른 궤도를 그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만났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 낡은 비퍼는 철수가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고 가끔씩 꺼내 들여다보곤 했어요. 작동은 더 이상 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작은 기계가 자신의 인생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철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서울 도심의 한 박물관에서였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관을 새로 개관하는데 그 시대의 유물을 기증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비퍼라고요? 학예사는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런 물건은 정말 귀해요. 게다가 이런 사연이 있다니. 철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걸 정말 보내야 하나. 이건 내 인생 그 자체인데. 하지만 영희가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보내요. 우리만 기억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죠. 그 시절이 어땠는지. 기증식이 있던 날 두 사람은 함께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전시관 한켠 유리 케이스 안에 그 비퍼가 놓여 있었어요. 작은 조명이 비추는 가운데 설명 문구가 함께 전시됐습니다. 검열된 시대, 오해와 아픔의 증거 -한 노동자 부부의 비퍼. 철수는 유리 너머로 비퍼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글 한 줄이 목숨 같았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보니 우스워요. 이렇게 작은 게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니. 영희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여기 서 있잖아요. 살아남았잖아요. 전시관을 나서는 길 한 젊은 관람객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방명록에 적힌 그분들이세요? 진짜 당사자분들이신가요? 청년의 눈에는 호기심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감시받고 오해받고 그래도 견뎠죠. 견딜 수밖에 없었으니까. 지금 젊은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글 한 줄을 쓸 수 있다는 것. 의심받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다시 그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후회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때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유도 없었을 거예요. 비록 우리가 모든 걸 잃었어도 그 싸움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빛이 마치 오래전 비퍼의 불빛처럼 보였습니다. 깜빡이고 사라지고 또다시 빛나는 그 비퍼의 불빛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깜빡일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영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용서해. 그리고 계속 살아가.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남긴 마지막 신호였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순간이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자유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 치른 대가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